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뭐 리그가 막바지여가지고 뭐 강등권 싸움이나 챔스권 싸움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칼리아리 대 우디네스입니다. 이제 칼리아리가 얼마 전에 그 볼로냐랑 비겼어요. 이래가지고 강등 위협이 그냥 뭐 사라진 수준입니다. 현재 이제 세리아의 리그 테이블을 보면은 칼리아리 37점, 강등권이 이제 크레모네스가 28점인제라서 사실상 뭐 칼리아리는 강등 위험이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우디네세는 그 칼리아리보다도 승점이 10점이나 많은 팀입니다. 양팀 다 이제 오랫동안 뭐 1부 리그에도 오래 살아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냥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맞대결상 최근 10년 동안 한 점 차가 이제 10번이나 되고 무승부가 6번으로 타이트한 양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막 크게 쏠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이 우디네세가 원래는 체급이 조금 높은데 그런데도 이게 칼리아리 원정이라 지금 역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무승부나 우디네세 프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치오 대 인테르고, 이제 인터밀란은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사실 이제 라치오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라치오가 막판 상세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뭐 상대가 인테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로티토 구단주와 사리 감독의 이런 신경전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이제 팬들은 구단주의 운영에 진짜 막 기가 차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독은 오히려 이 팬들과 동참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개판 같으면서도 은근 뭐 결과도 조금 내고 있다. 사실 양 팀은 예전에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라치오에 있던 시절, 그때는 좀 호각이었거든요. 근데 이후로는 인터밀란이 라치오를 잘 제압을 해주고 있다. 최근 8경기 동안 6승 2무로 잘 싸웠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터밀란 쪽으로 쏠린 거는 맞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인터밀란이나 라치오나 둘 다 뭐 더 준비할 대회도 없다 보니까 막판에는 좀 인터밀란이 힘을 뺀 만도 하지만은 사실 그게 힘을 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또 이제 코파 결승에서도 만나고 이러는지라 뭐 일주일에 경기도 뭐 하나씩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인터밀란이 얼마나 이걸 좀 힘을 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이제 인터밀란에서는 라우타로가 시즌 16골, 튀랑이 13골로 지금 득점 1, 2등이거든요.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터밀란이 사실 좀 막판에 기회가 없던 데브라이라든지 뭐 다르미안 이런 애들을 좀 쓸 가능성은 있지만은 사실 라인업을 모르면 저는 못 가는 경기 같거든요. 그만큼 라치오도 요즘 저력이 좀 눈에 띈다. 저는 막연하게 좀 프렌이라든지 2.5 기준의 뭐 오바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라인업 변수, 인터밀란이 얼마나 라인업을 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냐, 그게 제일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체 대 유벤투스인데, 레체는 이제 최하위인 피사를 얼마 전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등권에서 되게 좀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밑에가 되게 치열한데, 어쨌든 이제 그 베로나랑 피사는 강등이 확정이고 크레모네세랑 이제 승점이 4점 차가 됐거든요. 되게 유리한 고지로 간 거죠. 지금 레체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강등권 사투 중인데 매번 좀 타이트하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뭐 남은 일정으로는 이제 크레모네세가 조금 더 쉬워가지고 레체는 뭐 당장 유벤투스를 만나니까 오늘 경기 레체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무승부라도 캐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인 유벤투스도 얘네들도 지금 챔스권에서 비비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서 로마가 엄청 추격해오고 있고 코모도 가시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유벤투스가 밀란이랑 비긴 건 그렇다 치고 바로 직전 경기 때 베로나와 홈 경기를 비겼습니다. 제가 그때도 막 60 몇 년 동안 유벤투스가 홈에서 베로나한테 진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경기는 뭐 골대샷도 2번인가 나오고 또 이제 실점도 처음 실점도 후방에서 패스 미스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운도 지질이 않다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뭐 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레체 24점뿐입니다. 챔스권을 지켜야 되지만은 참 매갈이 없는 유벤투스, 얘네들이 만나는 거라서 사실 맞대결로는 유벤투스가 강한 면모는 분명히 있기는 해요. 레체가 이제 다시 승격했던 2019년 이후로는 뭐 6승 3무 이렇게 하고 있다. 원정은 근데 또 2승 2무였거든요. 생각보다 유벤투스가 편하게 이긴 적이 많지가 않아.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레체가 기를 쓰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거다. 지금의 유벤투스는 이런 레체를 깨부술 만한 그런 확연한 근거가 별로 없다고 보이는 시기라서 저는 좀 도전적으로 보겠습니다. 언더라든지 무승부?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라리가인데 엘체 대 알라베스예요. 엘체는 뭐 이제 무지막지한 혼발이 있는 팀이고 알라베스는 강등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알라베스가 지금 승점이 36점인데 이게 라리가에서 10등에 있는 오사수나도 지금 승점이 4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른다고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라리가는 이제 4경기 남았는데 강등이 확정인 팀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체 홈발 같은 게 최근에는 이제 ATM을 홈에서 잡았을 정도입니다. 이때 뭐 ATM이 힘을 빼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걸 잘 받아 먹었고 잘 안 지는 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엘체의 이제 홈 승점을 라리가에서 6번째로 좋은 수준이에요.
뭐 원정은 16경기째 승리가 없다가 최근에 뭐 첫 승이니까 그렇게나 홈발이 좀 컸었고, 이게 득실로도 엘체가 홈에서는 플러스 10이고 원정은 마이너스 18로 홈이랑 원정에서 득실차도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일단 엘체가 홈발이 강하다는 건데, 뭐 알라베스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강등권으로 고꾸라진 것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이 팀한테 보이는 거는 오바세라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얼핏 보기에 뭐 오바 같은 거 배당이 나쁘진 않아서, 엘체도 언더팀은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오바도 은근히 보기 좋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뭐 1대1 경기 이런 거 말고는 대체로 지금 다 이제 오바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알라베스 경기도 오바 보긴 나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강등권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될 때라면 되게 좀 공격적으로 나올 만도 하잖아요. 오바 역시 괜찮은 경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비야 대 에스파뇰인데, 지금 이제 세비야가 바로 강등권 앞에 있습니다. 37승점이에요. 근데 에스파뇰은 13등이지만은 39승점, 단 2점밖에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기는 팀은 그래도 이제 좀 강등에서는 자유로울 만도 하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 건데, 만약에 지는 팀은 정말 지옥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또 에스파뇰의 DTD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에스파뇰 얘기할 때마다 이런 것들, 그냥 전반기 끝나고 나서부터 확실히 후반기부터는 DTD가 확연하다. 17경기째 6무 11패거든요. 전반기 끝날 때는 얘네가 5등이었는데 지금은 강등권으로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에스파뇰은 후반기에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처박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맞대결로도 세비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8시즌 동안 이제 그 8승 3무로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 이제 에스파뇰이 전반기에 잘할 때 이때 홈에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홈에서는 세비야가 반대로 10승 3무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패배가 15년 전이니까 기록발이나 뭐 최근의 폼 이런 것들로도 세비야가 강등권을 탈출할 찬스로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에스파뇰이 무승부 비율도 굉장히 세니까, 그리고 세비야 이런 기록들은 대부분 얘네들이 잘 나갈 때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일반승은 저는 뭐 2배가 안 되면 맛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다면은 그냥 뭐 무승부나 햄무, 저는 좀 햄무를 우선시할 것 같은데, 일반승이 2배가 안 넘어가지고 그냥 고배당 선택하는 느낌인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에스파뇰의 후반기 무승, 이게 제일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셀타비고인데, 이제 꼬마가 최근에는 챔스 준비한다고 롯데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런다가도 이제 홈에서의 빌바오전 이런 경기들은 또 정규 멤버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뭐 챔스까지 탈락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이런 유스놀이를 할 만한 그런 건 없다는 건데, 아무래도 홈 강점은 지키고 싶을 거예요. 적당히 좀 섞여 쓸만하다. 심지어 저번에 발렌시아한테는 이렇게 6명의 유스, 벨라이드라든지 모르시엘로, 멘도사, 바르가스, 디아스, 뭐 보나르 뭐 이런 친구들 다 유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발렌시아를 잡았다.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상대는 셀타는 발렌시아보다도 어려운 상대는 맞아요. 하지만 또 이제 뭐 맞대결 같은 걸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9승 5무로 좋았었고, 이게 2018년 원정에서 한번 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뭐 5연승에다가 이 기간 동안 뭐 홈에서는 7승 3무다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뭐 무승부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우세한 거는 맞다. 이제는 뭐 더 치를 대회도 없고 딱히 뭐 이런 라인업 변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가까워 보이는 경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막 오바 같은 거 좀 보기 좋다고 했었는데, 뭐 셀타도 나름대로 오바 팀이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무승부 가능성 때문에 좀 꼬름하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오바도 차선책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알 소시에다드 대 베티스인데, 뭐 이 경기는 별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소시에다는 오바도 많이 흔들리고 홈발도 깨져, 뭐 세비한테까지 졌으니까 단물은 많이 빠졌고요. 베티스는 요즘에 보면은 뭐 무승부 같은 게 좀 많기는 한데 일단 뭐 잘 안 지고는 있기는 합니다. 현재 이제 5등으로 이번 시즌 이제 스페인 리그가 챔스 티켓 5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동기부여는 있는 셈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뭐 원정을 아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그냥 굳이 본다면 오바 하나뿐 그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베티스가 또 이제 오바 팀은 아니어가지고 별로 맛은 없는 경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버풀 대 첼시입니다. 야, 이게 한때 챔스권이었던 첼시가 지금 이렇습니다. 최근에 6연패를 당했어요. 더구나 직전 경기에 이제 득점하기 전까지는 5경기 연속으로 아예 뭐 득점도 없는 모습. 이게 마레스카를 자르고 로세니어를 선임했는데 첼시가 리그에서 무득점으로 5연패를 한 게 11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충격적인 최악의 모습으로 그냥 잘려버렸다. 이런 와중에 안필드 원정을 이런 상태 첼시가 어떻게 해보겠냐? 솔직히 그런 생각은 거의 안 들죠. 뭐 이제 리버풀도 맨유와의 라이벌 매치를 뭐 진다든지
에키티케나 살라 같은 공격 자원이 좀 이탈이 있지만은 뭐 이삭이나 알리송이 돌아오기도 하고 첼시는 그리고 또 이제 산체스가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불안한 요르겐센이 리버풀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버풀 쪽으로 많이 쏠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얘네들 맞대고 같은 거 이런 치연무 같은 것들도 최근에 있었고 첼시가 옛날에는 원정승도 곧잘 했었거든요. 이거 막 전에도 2014, 15년 막 이때도.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21년 이때 이제 한번 이겨본 게 전부고 그 이후로는 뭐 3무 4패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저는 첼시의 74년 만에 리그 7연패가 좀 더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로 이제 또 뭐 챔스권과 뭐 강등권 이런 동기부여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맞대결 상으로는 뭐 무승부도 꽤 많이 있고 오히려 막 프랭 같은 게 몇 개 좀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라리가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기록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고배당 신뢰도는 뭐 그런 쪽으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무튼 오늘 다뤄본 소식들 많이 좀 이제 참고되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내일 또 일요일 축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